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K-팝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보이콧 사태가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로제의 신곡 아파트는 독특한 멜로디와 매력적인 한국어 가사로 글로벌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빌보드 핫백 차트에까지 오르며 그 인기를 입증했죠. 그런데 이 곡이 동남아시아, 특히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태국 팬들 사이에서는 로제의 곡이 단순히 하나의 노래가 아닌 리사와의 경쟁 구도에서 리사의 성과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로제가 동료 멤버이자 같은 그룹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리사의 인기를 가로채려 한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행동은 로제의 활동이 리사의 이미지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로 인해 로제의 신곡이 태국 팬들 사이에서 보이콧 대상이 되고 있으며 팬덤 내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이콧은 단순히 팬들 간의 갈등을 넘어서 두 아티스트 간의 이미지와 브랜드 파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팬덤 내에서는 리사가 태국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로제의 성공이 마치 리사의 위치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팬덤 간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지는 K-팝 팬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은 단순히 리사 팬들과 로제 팬들 간의 갈등에 그치지 않고 브루노 마스에 대한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로제의 곡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브루노 마스는 이 곡의 매력을 한층 더해주는 요소로 자리 잡았지만 그가 과거 이스라엘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팬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인구가 많은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일부 팬들은 브루노 마스가 시오니스트라는 루머를 퍼뜨리며 그를 비난하고 있어요. 브루노 마스가 시오니스트라는 루머는 근거 없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 루머가 퍼지게 된 계기는 최근 브루노 마스가 이스라엘에서 콘서트를 진행 중이었을 때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발생하면서 그의 공연 일정이 취소되고 급히 그리스를 향해 출국한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브루노 마스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그의 정치적 성향을 근거로 로제의 곡에 대한 보이콧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논란은 특히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심각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팬들은 이와는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종교적 성향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정치와 음악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팬들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브루노 마스는 단지 아티스트일 뿐 그가 정치적으로 특정 국가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음악을 보이콧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음악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정치적 이유로 인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음악의 본질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리사와 로제 팬덤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멤버들이 각각 솔로 활동을 하면서 팬덤 내에서 서로의 성과를 견제하고 때로는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몇 주 전에는 리사의 팬들이 제니의 신곡 뮤직비디오를 단체로 신고해 조회수를 낮추려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시청자 반응에 따라 추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고가 많아지면 영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아 조회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를 통해 제니의 영상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였고 이로 인해 제니의 성과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팬덤 내 행동이 이번에는 로제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태국 팬들은 로제의 아파트 뮤직비디오를 보이콧하고 해당 곡이 리사의 인기와 성과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악플을 남기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어요. 리사가 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으면서 리사의 팬덤 일부에서는 다른 멤버들이 리사의 성과를 넘어서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팬덤 간의 갈등은 사실 K-팝의 글로벌화와 팬덤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내에서 주로 발생하던 팬덤 내 갈등이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각국의 문화적 차이와 정치적 이슈까지 얽히며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팬층이 넓어지고 각 멤버들이 개인 활동을 통해 독립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려는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죠. 하지만 모든 태국 팬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리사와 로제 모두를 응원하는 팬들도 많고
일부 팬들은 오히려 이런 과격한 팬덤 문화가 아티스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봐 우려하고 있어요. 최근 태국 내 한 팬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는 리사가 자신의 팬들이 다른 멤버들을 비난하고 보이콧하는 모습을 보면 자랑스러워할 것 같은가? 라며 팬들이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리사가 자국 팬들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팬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숙하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목소리는 단순히 감정적인 지지를 넘어서 K-팝 팬들이 성숙한 팬 문화를 형성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단지 아티스트 개인의 성과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예술 형태입니다. 하지만 팬덤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작 아티스트들이 의도한 메시지와 음악이 왜곡되거나 오해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팬들이 성숙한 태도를 지니고 아티스트의 음악을 음악 그 자체로 즐기려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보이콧 논란은 단순히 로제의 한 곡에 대한 문제를 넘어 K-팝 팬덤 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갈등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K-팝이 글로벌화되면서 각국의 정치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음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는 한정된 지역 내에서 팬덤이 형성되고 활동했지만 이제는 K-팝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팬들의 성향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양해지고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인상적인 점은 동남아시아의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는 것입니다. 일부 팬들은 브루노 마스의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그가 참여한 음악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팬들은 정치와 음악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팬들은 브루노 마스가 단지 아티스트로서 공연을 했을 뿐인데 그를 시오니스트로 비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음악을 비난하는 것은 무리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악은 국가와 정치적 이슈를 넘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K-팝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며 국경을 초월한 교류의 장이 되어왔죠. 이번 사건에서 정치적 이슈가 개입되면서 팬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지만 이런 갈등을 극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K-팝은 더욱 강력한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번 보이콧 논란에도 불구하고 로제의 아파트는 여전히 글로벌 차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음악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음악이 국경과 문화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됩니다. 팬덤 내 갈등과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음악 자체가 지닌 힘을 통해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의 팬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K-팝이 가진 강력한 매력 중 하나가 아닐까요? 다음으로 로제와 리사, K-팝을 둘러싼 동남아시아의 치열한 팬 경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로제와 리사의 이름이 동남아시아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화제는 단순히 팬들의 응원이나 지지를 넘어 예상치 못한 갈등과 경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로제와 리사는 블랙핑크의 멤버로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자의 솔로곡을 발표하면서 글로벌한 관심을 끌고 있죠. 그런데 이 솔로곡들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일종의 자부심 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로제의 신곡 아파트와 리사의 락스타를 둘러싼 경쟁 구도가 특히 태국과 인도네시아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동남아시아 팬들 사이에서 왜 이 같은 갈등이 발생했는지, 또 팬들은 어떤 입장에서 이 두 곡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속에 숨겨진 문화적 배경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갈등의 시작은 태국 팬들이 로제의 신곡 아파트를 보이콧하면서부터였습니다.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 작업한 아파트는 발표 직후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단 12일 만에 조회수 2억 회를 돌파하며 기록적인 성과를 올렸죠. 하지만 이 아파트의 성공이 태국 팬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태국 출신인 리사의 솔로곡 락스타는 방콕을 배경으로 한 뮤직비디오와 함께 태국 문화를 표현한 장면들이 많이 담겨 있어 태국 팬들 사이에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곡이었죠. 리사는 솔로 활동을 통해 태국을 알리고 태국 문화를 국제 무대에 선보이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 팬들 사이에서는 리사의 락스타가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곡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졌습니다. 리사의 곡이 K-팝을 넘어서 T-팝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죠. 리사의 락스타는 발매 후 몇 달 만에 조회수 2억 회를 기록하면서 성공을 거뒀지만 로제의 아파트가 그 기록을 훨씬 더 빠르게 뛰어넘자 태국 팬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팬들은 리사의 성공이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태국을 알리고 자부심을 드높이는 일로 생각합니다. 태국 팬들에게 리사는 자국을 대표하는 아이돌이며 그녀의 활동이 태국과 동남아시아의 입지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서 일부 팬들은 로제의 아파트가 리사의 락스타의 조회수를 앞지르는 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태국 팬들 사이에서는 로제의 노래를 듣지 말자는 보이콧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SNS에서는 아파트를 듣지 않겠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리사가 동남아시아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확산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로제가 태국의 특정 클럽에서 춤추고 있다는 허위 정보까지 퍼뜨리며 로제의 인기를 방해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보이콧 움직임은 태국 내에서 상당히 강하게 퍼지고 있으며 일부 태국 팬들 사이에서는 리사의 노래가 진정한 동남아시아의 자랑이라는 강한 자부심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도네시아 팬들과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태국 팬들의 보이콧 운동에 반응한 것은 인도네시아 팬들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팬들 사이에서는 왜 로제의 노래를 보이콧하냐는 불만이 커졌고 오히려 로제의 아파트를 더욱 열심히 스트리밍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K-팝의 주요 시장 중 하나로 블랙핑크 팬덤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인도네시아 팬들은 유튜브와 틱톡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팬들 중 하나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밤낮 없이 스트리밍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중소기업 소속의 걸그룹 노래가 뜨거운 반응을 얻어 글로벌 히트를 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인도네시아 팬들 사이에서는 태국 팬들의 보이콧 운동이 블랙핑크의 단합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고 이를 반대로 이용하기로 한 것이죠. 많은 팬들이 틱톡과 유튜브에 아파트 스트리밍 영상을 올리며 태국이 보이콧할수록 우리는 더 듣는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팬들에게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이 상당히 자랑스럽게 다가옵니다. 브루노 마스는 인도네시아에서 큰 사랑을 받는 가수로 그의 노래는 발리와 자카르타의 클럽에서 여전히 인기 있는 곡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세계적 스타와 아시아의 스타가 함께 만든 작품이라는 상징성이 크죠. 일부 인도네시아 팬들은 태국 팬들의 보이콧 운동을 비판하며 자신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스트리밍에 참여해 로제의 성공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블랙핑크 멤버들을 지지하는 게 진정한 팬의 자세라며 태국 팬들의 행동을 조롱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팬들은 또한 로제가 블랙핑크 내에서 음악에 가장 진지하게 임하는 아티스트라는 점을 들어 그녀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로제는 데뷔 초부터 꾸준히 작사, 작곡에 참여해왔으며 자신의 음악을 통해 진심을 표현해온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단순히 태국과 인도네시아 팬들 사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팬들은 태국 팬들과 비슷한 입장을 보이며 리사의 락스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리사의 성공이 동남아시아 전체의 자부심을 높이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죠. 베트남의 팬들은 리사가 솔로 활동을 통해 태국과 동남아시아를 널리 알리고 있으며 이와 같은 K-팝 스타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리사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아이돌로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리사의 락스타가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팬들은 리사의 성공을 지지하면서도 태국 팬들의 보이콧 운동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블랙핑크 멤버들이 각자 솔로 활동을 통해 더 큰 무대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며 특정 멤버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팬은 우리는 모두 블링크라며 블랙핑크의 해체가 아닌 각 멤버의 개별 활동을 응원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은 인도네시아와 한국 팬들 사이에서 크게 공유되었습니다. 팬들 사이의 갈등을 넘어서 하나의 팬덤으로서 단합하자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남아시아 각국 팬들 사이에서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모두 블랙핑크 멤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팬들은 각자의 나라와 문화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를 응원하면서도 블랙핑크라는 팀 자체에 대한 애정 또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공유하고 있죠. 이처럼 예상치 못한 동남아시아 내에서의 로제 vs 리사 대결 구도는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태국 팬들이 자부심을 걸고 리사를 지지하는 모습과 인도네시아 팬들이 반발심으로 로제를 응원하는 모습이 묘하게 대비되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갈등은 결국 블랙핑크 멤버들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리사와 로제 모두 동남아시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각자의 솔로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태국 팬들에게 리사는 자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 자부심의 상징이고
인도네시아 팬들에게 로제는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스타로서 더 큰 무대에 오르기를 기대하는 존재인 셈이죠. K-팝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각 나라 팬들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이제는 흔한 현상이 되었지만 결국 블랙핑크 멤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응원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한국의 전통 놀이가 어떻게 세계적인 히트곡의 주제가 되었을까요?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첫 만남부터 아파트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 곡이 전 세계적으로 끼친 문화적 영향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제는 블랙핑크의 멤버로서 이미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특히 그녀의 독특한 음색과 무대 매너는 미국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었죠. 이러한 로제는 최근 미국의 대형 레이블 랜디 레코즈와 계약을 맺으며 미국 진출을 본격화했어요. 그러던 중 그녀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팝계의 전설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 제안이었죠. 브루노 마스와의 만남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기대감으로 들떴습니다. 감각적인 보컬을 지닌 로제와 히트곡 제조기인 브루노 마스가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집중되었죠. 드디어 두 사람은 미국의 한 스튜디오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은 약간 어색했다고 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언어가 다소 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제는 한국에서 자란 아티스트이고 브루노 마스는 미국과 하와이 문화 속에서 성장한 아티스트라 서로의 문화에 대해 생소한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로제는 어색함을 깨기 위해 한국에서 자주 하는 술자리 놀이, 아파트 게임을 제안했어요. 로제는 브루노에게 한국에서는 이 게임을 통해 쉽게 친해질 수 있다며 아파트 게임을 소개했습니다. 아파트 게임은 한국의 술자리 놀이 중 하나로 손을 겹치며 아파트 아파트 아파를 외치는 단순한 게임이지만 반복되는 구호와 박자가 묘하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브루노 마스도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게임을 하다 보니 금세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파트 아파트 아파를 외치며 손을 겹쳤고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유쾌한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브루노는 이 놀이가 사람들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주는 매력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한국의 놀이 문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다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브루노는 무언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게임의 리듬과 구호를 곡의 테마로 사용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로제도 이 제안에 동의하며 아파트라는 한국어 그대로 곡의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휩쓴 곡 아파트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파트가 발매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첫날 유튜브 조회수는 5천만 회를 돌파했고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에서도 여성 아티스트 최고 기록을 경신했죠. 특히 아파트 아파트 아파라는 중독성 있는 구호가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으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전 세계 팬들이 아파트 게임을 재현하는 아파트 챌린지가 유행하며 곡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미국, 유럽, 남미, 아시아 등 각국의 셀럽과 인플루언서들이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아파트라는 한국 술자리 놀이가 글로벌 놀이 문화로 발전하게 되었죠. 뮤직비디오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브루노 마스가 한국의 태극기를 들고 춤을 추는 장면은 한국 문화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 팬들 역시 한국의 전통 놀이와 K-팝의 독특한 결합에 신선함을 느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성공 뒤에는 예상치 못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가 태국 출신으로 태국 팬들에게 특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로제의 아파트가 크게 성공하면서 일부 태국 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로제의 성공이 리사의 주목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느끼며 로제의 콘텐츠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벌이게 된 거죠. 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로제의 콘텐츠 시청과 음원 스트리밍을 자제하자는 해시태그 운동이 퍼졌습니다. 일부 태국 팬들은 로제의 성공이 리사의 인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두 멤버 사이의 비교로 인해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로제는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다고 해요. 그녀는 내 성공이 다른 멤버들에게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제는 이후 인터뷰에서 아파트가 단순히 인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이 곡이 한국 문화의 일부라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는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심 어린 로제의 발언 덕분에 팬덤 간 갈등은 점차 해소되었고 로제는 한국 문화의 대사로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파트는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K-팝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문화적 교류의 매개체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곡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이 곡 덕분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아시아 등 각국에서 한국의 전통 놀이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브루노 마스 역시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파트의 성공 후 한국을 직접 방문해 팬들과 함께 아파트 게임을 하며 이 곡의 탄생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전 세계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한국과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주었어요. 이렇게 아파트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상징적인 곡이 되었습니다. 로제는 내가 하는 음악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알리는 대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곡 아파트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감동과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한국의 단순한 술자리 놀이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 이 곡은 K-팝이 단순히 음악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문화 언어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같은 곡들이 더 많이 나오면서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깊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때 K-팝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로 활동했던 리사가 태국으로 돌아가 솔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일어난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리사는 블랙핑크로 활동하며 글로벌 팬덤을 구축하고 수많은 무대에서 K-팝 아이콘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죠. 하지만 최근 태국으로 돌아가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한 후 여러 문제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표절 논란과 냉담한 해외 반응입니다. 왜 그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한국을 떠난 이후의 그녀의 행보가 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사는 K-팝에서 독립해 태국에서 자신만의 음악과 스타일을 선보이기 위해 야심찬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레스타라는 타이틀로 솔로곡을 발표하며 태국을 배경으로 한 화려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죠. 이 뮤직비디오는 처음 공개되자마자 태국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유튜브 조회수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태국을 배경으로 한 촬영과 현지 문화를 담은 퍼포먼스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고, 현지 팬들은 그녀의 솔로 활동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직후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은 표절 의혹이었죠. 리사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마자 많은 팬들과 해외 전문가들은 리사의 영상이 유명 래퍼 트래비스 스콧의 뮤직비디오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래비스 스콧의 페인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와 리사의 뮤직비디오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문제의 장면은 가브리엘 모세스 감독이 연출한 영상과 리사의 뮤직비디오에서 특정 장면들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브리엘 모세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모세스는 트래비스 스콧의 뮤직비디오와 리사의 영상이 지나치게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리사 측에서 자신들의 작품을 참고했다고 연락해왔지만 허가 없이 사용된 부분에 대해 분노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모세스 측의 편집자는 리사 측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정식으로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리사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뮤직비디오를 그대로 공개했죠. 이 표절 논란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특히 저작권에 민감한 유럽에서는 이에 대해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유럽의 여러 매체들은 리사의 뮤직비디오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크게 다루며 리사 측의 대응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리사 측의 태도는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빈축을 샀고, 이로 인해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표절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패션 디자이너 양회는 리사의 뮤직비디오에서 그녀가 입은 의상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양회는 리사가 뮤직비디오에서 착용한 가죽 소재의 별 모양 디자인이
자신이 몇 년 전 런던 예술대학교에서 석사 과정 중 완성한 작품과 거의 똑같다고 주장했죠. 리사가 뮤직비디오에서 착용한 의상은 매우 독특한 디자인으로 가죽을 사용한 별 모양 패턴이 눈에 띄었는데 양회가 내놓은 작품과 놀랍도록 유사해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양회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며 리사 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리사 측은 여전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표절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리사의 솔로 활동에 대한 해외 반응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그녀의 뮤직비디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두드러졌죠. 한국을 떠나 태국으로 돌아간 리사의 활동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리사의 솔로 뮤직비디오는 태국 현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유튜브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태국 팬들은 그녀의 태국 배경 뮤직비디오와 현지 문화를 담은 장면들에 열광하며 그녀의 성공을 응원했죠. 뮤직비디오의 배경으로 등장한 방콕의 유명 차이나타운과 태국어로 적힌 간판들, 그리고 태국의 유명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한 장면들은 태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리사는 뮤직비디오를 통해 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성소수자들에게도 개방적인 태국의 이미지를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팬들, 특히 블랙핑크의 글로벌 팬덤은 리사의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블랙핑크의 리사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인 이번 솔로 활동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그녀가 K-팝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걷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해외 매체들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여러 외신들은 리사의 솔로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리사가 한국을 떠난 이후 그녀의 행보가 과연 성공적일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리사는 태국의 문화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없이 홀로 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K-팝 아이돌 출신 외국인 연예인들이 한국을 떠난 뒤 독자적으로 성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에서 활동하던 외국 출신 아이돌들이 한국을 떠나 독자적인 활동을 펼쳤지만 대다수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팬덤의 문제뿐만 아니라 K-팝 시스템과 글로벌 인프라가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리사는 한국에서 활동할 당시 블랙핑크 멤버로서 수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K-팝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기획사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녀가 태국으로 돌아간 이후 그 모든 지원을 잃게 되었고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K-팝의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온 리사는 태국 팬들에게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리사는 이번 솔로 활동에서 태국인 댄서와 아트 디렉터를 기용하며 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녀의 뮤직비디오는 태국 방콕의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촬영되었고 이는 그녀의 태국 정체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였죠. 또한 태국의 대표적인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들을 출연시키며 태국이 성소수자에게 개방적인 나라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리사가 아무리 태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려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블랙핑크의 리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사의 뮤직비디오에서 그녀의 스타일링은 주목할 만한 점이었는데요. 뮤직비디오에서 리사는 태국적인 요소를 가득 담았지만 정작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만큼은 한국 스태프를 기용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리사가 한국을 완전히 떠나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한국에서 쌓아온 이미지와 스타일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에서 성공한 자신을 완전히 벗어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리사의 사례는 단순한 표절 논란을 넘어서 K-팝 시스템 밖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아이돌들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리사는 태국으로 돌아가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죠. 특히 K-팝 아이돌로서 쌓아온 명성과 인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했으나 K-팝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떠난 이후에는 그만큼의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리사의 경우 태국 팬들은 여전히 그녀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팬덤은 그녀의 솔로 활동에 대한 반응이 매우 냉담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활동하던 외국인 연예인들이 자주 겪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들은 자국에서는 큰 인기를 얻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K-팝의 시스템과 지원을 떠나면 그만큼의 성과를 내기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리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국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팬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표절 논란과 해외 반응이 냉담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다시금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또 넷플릭스를 뒤집었습니다. 넷플릭스 공개 후 단 2일 만에 전 세계 50억 시청자들이 한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처음 보는 광경에 해외 전문가들이 큰 게 흥분한 상황입니다. 요리 서바이벌의 새로운 장을 연 넷플릭스의 최신 한식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계급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특히 한식을 주제로 다루며 무명 요리사들과 미슐랭 셰프들이 맞붙는 대결 구조로 화제를 모으고 있죠. 흑수저와 백수저로 나뉜 요리사들의 치열한 대결,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냉철한 평가 속에서 과연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그동안 방영된 에피소드들,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반응까지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계급 전쟁은 기존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콘셉트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이 많아진 요즘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바로 흑수저와 백수저 요리사들의 대결입니다. 이 콘셉트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계층 구조를 요리로 옮겨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흑수저는 요리 경력은 짧거나 무명이지만 실력만큼은 뛰어난 신의 요리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실력으로 성공을 꿈꾸며 이미 요리계에서 명성을 쌓은 백수저 셰프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죠. 백수저 셰프들은 말 그대로 이미 미슐랭 스타를 받은 유명 요리사들로 수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자신만의 자리를 확고히 한 실력자들입니다. 이 두 그룹의 대결은 그 자체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무명 요리사들이 과연 실력으로 이름난 미슐랭 셰프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험과 경력을 앞세운 백수저 셰프들이 그들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까요? 심사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요리사들의 경력이나 배경을 모른 채로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음식을 평가합니다. 오로지 음식의 맛과 조화, 창의성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흑수저 요리사들은 자신들의 이름이나 명성 없이 오직 요리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기회를 얻습니다. 반면 백수저 셰프들은 자신들의 명성 대신 오롯이 요리의 질로만 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 점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 기존 요리 서바이벌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요리사의 배경이나 과거 경력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맛 그 자체로 승부를 겨룬다는 점이 시청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나 이 프로그램이 놀라운 스케일을 자랑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1연계의 조리도구와 300대의 카메라, 100명의 요리사가 출격하여 펼쳐지는 요리 전쟁은 그 자체로 압도적입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스케일의 주방 세트와 장비, 그리고 동시에 40명이 넘는 요리사들이 요리를 준비하는 장면들은 마치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줍니다. 첫 라운드에서부터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흑수저 결정전에서는 80명의 무명 요리사들이 20명 안에 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명 요리사들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요리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의 심박수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 대결이 벌어지는 동안 백수저 셰프들이 이 장면을 위에서 지켜보는 구도가 연출되었는데 마치 상류층과 하류층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듯한 구성이 흥미로웠습니다. 결국 20명의 흑수저 요리사들이 선정되었고 이들은 본격적으로 백수저 셰프들과의 대결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대결의 가장 큰 재미는 역시 예측 불가능한 결과에 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심사위원들조차도 어떤 요리사가 어떤 요리를 만들었는지 알지 못한 채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무명 요리사가 미슐랭 셰프를 이기는 반전 결과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한 예로 무명 요리사 중 한 명이 해산물 요리로 미슐랭 셰프를 꺾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요리의 맛과 구성만으로 승패를 결정했기 때문에 요리사의 명성이나 경력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요리 자체의 완성도로만 평가된 결과였죠. 이러한 반전 장면들은 시청자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하며 흑수저 요리사들의 노력과 열정을 응원하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사실 요리 서바이벌에서 명성과 경력이 항상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메시지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강하게 전달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 한식을 다루는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 대결에서 고추장, 된장, 간장과 같은 한국 전통 재료들이 주재료로 사용되었고, 이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승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의 전통 재료와 요리법이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식의 글로벌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맛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소개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요리 배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명 요리사들이 유명 셰프들과 경쟁하면서 그들의 실력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집니다. 특히나 흑수저 요리사들이 백수저 셰프들과의 대결에서 패배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고 얻는 것들이 많다는 점이 프로그램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요리의 기술뿐만 아니라 도전 정신과 성장 스토리가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한 흑수저 요리사가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를 선보였을 때 심사위원들은 그 요리의 창의성과 전통의 조화를 극찬했습니다. 비록 미슐랭 셰프를 이기지는 못했지만 이 요리사는 그 과정을 통해 한식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요리 철학에 깊이를 더하게 되었죠. 이처럼 프로그램은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요리사들의 성장과 배움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또한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평가 역시 시청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백종원은 그간의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대중적인 시각에서 요리를 평가하며 참가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백종원은 한식 재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요리사들이 놓친 부분을 날카롭게 짚어내면서도 그들에게 실패 속에서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면 안성재 셰프는 미슐랭 3스타 셰프로서의 명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세밀하고 깊이 있는 평가를 합니다. 그는 요리의 섬세함, 맛의 조화, 그리고 요리사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내며 요리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피드백을 주죠. 이 둘의 평가 방식은 때때로 엇갈리기도 하며 그로 인해 심사 과정에서 긴장감이 더해집니다. 두 심사위원이 서로 다른 시각에서 요리를 평가하며 벌이는 열띤 토론은 프로그램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로 작용합니다. 특히 한 에피소드에서는 고추장을 이용한 스테이크 요리를 두고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갈리며 장시간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백종원은 고추장의 맛을 어떻게 잘 살렸는가에 집중했지만 안성재는 그 맛이 스테이크와 얼마나 조화롭게 어우러졌는지에 더 중점을 두었죠. 이처럼 두 심사위원의 다른 관점이 프로그램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요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계급 전쟁은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을 넘어서 요리라는 테마를 통해 사회적 계층, 성장, 도전 정신 등을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무명 요리사와 미슐랭 셰프들이 대등한 조건에서 오로지 요리 실력만으로 경쟁하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요리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시청자들이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경력과 명성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실력과 창의성, 그리고 요리사들의 열정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흑수저 요리사들은 자신들의 실력만으로 백수저 셰프들을 이기는 장면을 연출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었죠. 이 프로그램은 또한 한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재료와 요리법을 중심으로 한 미션들은 시청자들에게 한식의 매력을 소개하며 한식의 글로벌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한식을 알리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요리 서바이벌을 넘어 한국의 음식 문화를 홍보하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현재까지 공개된 에피소드들은 물론 앞으로 방영될 에피소드들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큽니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속에서 더 많은 반전과 감동을 기대하고 있으며 벌써부터 시즌2에 대한 요청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흑수저 요리사들이 끝까지 도전 정신을 잃지 않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백수저 셰프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남은 에피소드들에서 이 대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반전과 감동이 펼쳐질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죠. 음악, 드라마, 영화, 그리고 이제는 요리까지 한국의 창의성과 열정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그리고 한식을 주제로 한 요리 프로그램까지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콘텐츠들이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한국의 가치를 높여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문화 강국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더 멀리, 더 높이 뻗어나갈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